자, 친구들 이어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나가도록 할게요.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조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애초에 저 외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어감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게 내 생각이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P면 Q이다라는 가정과 결론이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얘가 참이 될 때, 얘가 참이 된다는 건 우리가 이거의 진리집합과 이거의 진리집합이 있을 때 그 둘 간의 포함 관계가 포함되면,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참은 반드시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때 가정과 결론이 있을 때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거든. 이 순간 얘한테 이름이 부여되는데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얘한테 이름이 부여되는데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요. 이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야. 조건인데 충분 조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있고 승원이가 있죠. 그럼 승원이는 나한테 제자, 학생, 선생이 되는 거야. 그쵸? 내가 지나가는 양반한테 어이 학생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승원이한테는 돼. 그럼 나한테 수업 받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순간 어떤 관계가 성립할 때 이름이 부여되는 것처럼 관계가 포함 관계로 성립된다면 그때 얘를 충분 조건,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학생,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나도 나한테 선생님이 있을 수 있지. 마치 우리 대학교 교수님 같은 양반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 그런 선생님한테는 내가 학생이 되고 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새로 결정되면 다시 얘도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어. 이건 관계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가은이가 있고 가은이 부모님이 있어요. 아버님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또 아버님이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아빠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여기도 아빠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야. 그치? 그것처럼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이름이 부여된다고. 딸, 부모님. 자식, 그러니까 자식 부모님, 자식 부모님. 이런 것처럼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단지 뭐일 뿐이야? 참이 될 때. 즉 포함 관계가 될 때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이해가요?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이 둘만의 관계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아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즉 P라는 애랑 Q라는 애의 관계를 따지면 얘는 충분 조건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애랑 관계하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Q와의 관계에서는 충분 조건이야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 Q는 P 이기 위한 뭐다? 필요 조건. 이렇게 이름 붙여서 Q는 필요 조건인데 누구? P와 관계를 따질 때 필요 조건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원이는 나의 학생이야 이거잖아. 그치? Q는 P의 필요 조건이야. P는 Q의 충분 조건이야 라는 표현을 이기 위한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줍니다. 오케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라는 거야? 외워.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아니 왜 절 학생이라고 부르죠? 이런데 의문 품지 않잖아. 이거 그냥 이름이야. 관계에 대한. 알았죠? 이름으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기 위한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승원이의 나의 라는 표현처럼 P는 Q의 충분 조건이야 라는 것 대신에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진짜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집합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P가 Q이면서 Q이면 P에다가 성립되는, 즉 P가 Q를 포함하기도 하는 상황이 동시에 만족된다면 우리가 얘네들을 서로,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잖아, 그치? 이거를 P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에요.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3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31번) P라는 애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라고 되어 있고, Q라는 애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는 애가 되어 있고요. R이라는 애는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진리집합, 얘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A, B라고 표현할게요. A, B에는 뭐뭐가 돼요? 0, 0, 그렇죠. 0, 0 뿐입니다. 이 P라는 집합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Q라는 집합에는 뭐뭐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표현하면 A-B의 제곱은 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건 0, 0도 되지만 1, 1도 되고 2, 2도 되고 좀 되게 많죠. 많지. 얘는 진리집합이 많은 거야. 얘는 뭘까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B. 이게 무슨 말일까? 얘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표현이에요. A가 0이면 둘이 같죠. B가 0이어도 둘이 같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의 원소는 0, 0도 되지만 A와 B가 둘 다 0인 것도 되지만 1, 0, 0, 1 이런 애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이 존재해요. 원소들만 나열해봤어요. 원소들을 나열해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다룹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다? P가 Q를 포함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얘가 얘를 포함해요? 누가 더 큰 거 같아, 집합이? 얘가 더 커 보이죠? 얘는 많고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반대죠. 틀렸습니다. 니은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럼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가냐는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사실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거는. 그래서 뭘 한다? 대우를 이용하면 반대가 되죠. R이 Q에 포함되냐? 자, 얘가 여기에 포함돼요? 얘가 여기에 포함돼요? 아니죠. 반대잖아. 그치? 이것도 반대로 포함된단 말이야. 자, 니은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Q이고 R, Q와 R의 이고 교집합이 P와 똑같아 라는 건데, Q와 R의 교집합은 누구밖에 없어? 00밖에 없죠. 근데 P도 00밖에 없죠. 둘이 똑같은 거 맞아? 맞아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보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들을 작성해야 돼요. 집합의 원소들을 작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이걸 말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소로 보세요. 원소로. 진짜 구성원들을 봐줘야 됩니다.
837번 이어서 볼게요. 옆에 문제는 비슷한 거라서.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이야기했어요. P차 R의 여집합, 합집합, Q차 P가 공집합이랍니다. 자, 이것부터 해석을 해야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됐다. 이거가 무슨 말이냐는 거야. 합집합을 했는데 어떻게 공집합이 되죠? 합집합을 했는데 어떻게 공집합이 돼요? 더 했는데 어떻게 0이야? 더 했잖아. 근데 어떻게 0이야? 아무것도 없어. 앞에 거에 여가 뒤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합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는 거죠. 더 했는데 0이라는 건 애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됐다.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P차 R의 여집합은 공집합. 이고 Q차 P 또 공집합. 자, 근데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요? 뺐는데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 똑같은 거? 좀 더 확장해야 돼요. 똑같으면 당연히 없어지지.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맞아요.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3명을 쫓아내려면 야, 중딩 나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포함하는 다른 집합으로 빼라고 하면 나간다는 거죠. 그쵸? 이해가요? 포함 관계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것도 Q가 P에 포함됐다라는 거. 잠깐만. Q는 P에 포함되고 P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되면 뭐야? 일렬로 연결되네. 이거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말했던 거죠. 자, 그리고 얘가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저런 명제 간의 참고짓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Q이면 P이고 P이면 not R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중요하게 다룬 게 3단 논법에서 중요하게 다룬 게 너희 대우 쓸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not R, P, Q의 부정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써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걸 우리가 일단 파악했어요. 1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야? P가 Q에 포함되냐는 거야. 맞아? 반대죠. Q가 P에 포함되는 거지. 땡. 2번.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즉 P가 R을 포함해? 야, P랑 R 간의 관계가 있어요? 없죠. R의 여집합과 관계가 있는 거지 R과는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땡. 이런 식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포함 관계만 봅니다. 다른 건 보지 않아요. 포함 관계를 계속 확인해 줘야 돼요. 3번.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라고 물어봤고요. 충분이냐고 물어봤네. 충분 조건이라고 물어봤고요. R이 Q잖아. 심지어 P도 아니라. Q에 포함되냐는 질문인데 R이랑 Q도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어요. 관련이 있다는 게 없잖아. 그치? 틀렸고요. 언제 답이 나오는 거야? 4번. Q는 그냥 바로 집합 쓸게요.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Q는 R의 여집합에 포함돼요? 네, 맞습니다. 얘가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봅니다. 알았죠? 그래서 Q는 not R의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집합의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원 집합과 명제는 기본적으로 집합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논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참거짓을 따르는 게 말로 이제 참거짓 따르냐 뭐 이렇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집합의 원소를 기준으로 참 거짓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라는 거죠.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어서 842번.
그럼 이 집합의 포함 관계로 각각의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조직선상에 있는 애들도 쓸 수 있겠죠. P, Q, R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나 P는 나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세 개를 이어주면 나달은 나 P는 Q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R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대우를 이용하면 Q의 여집합은 P에 포함되며 R에 포함된다와 같이도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사실 Q의 여집합과 P와 R이에요. 그쵸? 자, 확실하게 내가 P부터 아니까 P부터 씁니다. 마이너스 1, 0, 3 동글 점 이게 P입니다. 자,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Q의 여집합 그쵸, X가 A보다 크다죠. 근데 이 X가 A보다 크다가 여기에 포함돼야 돼.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A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포함돼 있어. 네, 포함되는 거니까 하얀색 안에 들어가야 돼서 여기에 A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B 이상이라는 R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있을 때 하얀색을 모조리 다 포함할 수 있죠. 자, 이들 간의 관계는 A는 3보다 이상이다. B는 마이너스 1보다 이하다. 자, 그래서 A-B의 최소는 A의 최소에서 B의 최대를 빼는 것이며 그래서 3 마이너스 1은 3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라는 표현을 포함 관계로 표현해주고 그에 따라 대우도 포함 표현해주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거를 보는 게 더 편할까를 매번 고민해줘야 돼요. 매번 고민해주면서 접근해줘야 됩니다. 대우가 더 편했죠. 왜냐면 얘 하나만 여집합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집합의 연산과 필요 충분 조건 이거는 두 문제밖에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거든. 특별한 건 아니라서 같은 주제니까 여러분들한테 넘기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20쪽 보겠습니다. 120쪽.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증명이에요. 증명.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다루었던 증명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뭐? 직접 증명. 그냥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순수히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여러분 너희가 증명법 기억하는 거 뭐 있니? 증명 해본 거 뭐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거랑 중선 정리 증명하는 거, 파퍼스 정리 증명하는 거 두 개 있었죠. 그쵸? 맞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되는 케이스 두 가지에 다룰 거예요. 직접 증명이 힘든 거. 그래서 직접 증명하는 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쓸 거고요. 두 번째 규류법이라는 걸 쓰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증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증명하세요라는 말이 보통 나와요. 일반고는. 한민고 같은 경우는 딱히 그 정도의 공간이 할애되지 않아요. 뭐 얘한테. 그래서 보통 그냥 빈칸 채우기 정도만 나오긴 하는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뭐냐면 n이 자연수인 n에 대해서 자연수를 제곱했더니 짝수래. 그럼 걔는 짝수야? 맞는 것 같아. 증명해봐. 라고 하면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죠. 기본적으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연산을 하는 과정 중에 결과를 알려주고 그 원인을 물어보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사실 이거야. 맞아? 된 결과야. n제곱이 짝수 n을 먼저 알려주고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알려주고 얘를 말하라고 하니까 애매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뒤집기 위해 뭘 쓴다? 대우를 씁니다. 대우는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참이라면 얘도 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대우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면서 부정이 되는 거죠. 짝수의 반대가 뭐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거를 증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홀수라는 건 어떻게 쓸까요? 홀수라는 건 어떻게 기호로 사용해? 기호로 설명해? 이렇게 씁니다. 2k 마이너스 1. k는 자연수. 이게 홀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홀수는 그럼 홀수의 정의가 뭐야? 홀수의 정의가 뭐야? 2의 배수가 아닌 걸 홀수라고 해요. 즉 짝수가 아니면 좀 홀수야. 알았지? 짝수는 뭔데? 2의 배수. 즉 n제곱이 홀수인 걸 보이려면 얘가 짝수가 아닌 걸 보이면 돼요. 그래서 뭘 해요? n을 2k-1 홀수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제곱을 합니다.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얘 2로 묶어주면 이거죠. 자, 짝수 더하기 1이죠. 맞아요? 홀수가 됐습니다. n제곱은 홀수.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자, 그럼 귀류법은 뭐냐면 귀류법. 이것도 증명이 한 방법이에요. 증명한 방법인데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종의 그래, 야, 네 말대로 해봐 이렇게 나는 표현을 하는데 무슨 표현이냐? 루트 2가 무리수인가요? 그럼 얘는 끝이 없는 소수야? 맞지 않아요? 증명해봐.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류법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죠. 말 그대로 대우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하냐면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유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부모님과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그쵸? 그럼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 그래 네 맘대로 해봐.
이 맘대로 해보고 안 되면 말해. 그게 귀류법이에요. 부모님은 귀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방금 말했던 루트 2가 무리수냐고 물어봤어요. 즉 질문은 뭐였냐면 이거 유리수 아니야? 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먼저 말한 거야. 유리수 아니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가은이가 말해. 선생님 해봤어요. 유리수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아니야. 안 해봤잖아요. 그럼 그래 네 말대로 해볼게. 유리수라고 한번 해보자. 네 말대로 해봐. 유리수라고 해볼게. 유리수가 뭐야? 유리수의 정의가 뭐죠? 분수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은 순환소수도 유리수니까, 그치? 분수로 표현한 게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루트 2를 a분의 b라고 쓸 수 있게 돼요. 분수로 표현했다는 건 0보다 크니까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분수라 하면 반드시 a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유리수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쵸? 루트 2의 정의가 뭐지? 루트 2를 뭐를 루트 2라고 말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러니까 제곱을 합니다. 맞아요? 그럼 넘기면 2a 제곱은 b 제곱이 되죠. 잠깐만. 짝수네? 야, 아까 전에 했어. 제곱이 짝수면 걔는 뭐야?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b는 짝수예요. 오, 오케이. b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b를 2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2a 제곱은 2m의 제곱이라 4m 제곱이 되고 어라? 2a 제곱은 4m 제곱, a 제곱은 2m 제곱. 잠깐만. a 제곱은 2m 제곱? 뭐야? 짝수네? 그럼 a 뭐야? 짝수죠. 2n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생겨요. a와 b는 서로서라고 했어. 내가 맨 처음에 맞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야, 봐봐 가은아. 내가 네 말대로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틀렸어. 라고 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귀류법을 많이 쓰죠. 봐봐, 네 말대로 하니까 안 되잖아.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거 맞죠? 분명히 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은 그랬어. 그래서 서로소인 라는 사실은 모순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다시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요. 유리수가 아니라는 이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걸 가정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쵸? 이게 귀류법입니다. 근데 뭐 말했듯이 이거 수행평가로만 내는 학교들도 많고요. 일반고 기준으로는 수행평가나 그냥 교과서에 딱 요런 느낌의 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그냥 간단한 증명을 원하는 학교도 있어서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할 줄은 알아야 되고 근데 뭐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어렵게 나오는 건 이 다음 파트 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좀 풀다가 뭐 끝내든지 하죠. 다음 파트 절대 부등식.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 절대 부등식은 말 그대로 부등식이야. 근데 절대란 표현 뭐야? 무조건 맞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보통 부등식은 제시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 얘는 항상 0 이상이다. 그런가 봐.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것도 0 이상이다. 그런가 봐. 세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이하다. 그런가 봐. 네 번째, 이건 a와 b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이건 또 뭐야? 이상해. 다섯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뭐야 이거 갈수록 이상해지죠?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5가지의 절대부등식을 제시합니다. 제시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앞서서도 했지만 저게 진짜로 성립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제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얘가 진짜 성립하냐? 그래서 그 증명이 필요한 성질을 몇 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크다는 건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크다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제곱은 반드시 0 이상이에요. 실수가 있다는 하에 제곱은 반드시 0 이상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당연히 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애에 대해서 만약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면 그건 반드시 a와 b가 0임을 이야기해요. 그럼 a와 b가 0이면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이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 돼요. 그리고 절대값 a, b는 마찬가지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a와 b가 0보다 크다면, 물론 교재에 다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는 말도 되고요. a 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말도 됩니다. 물론 반대 방향도 돼요. 자,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쟤네들을 증명할 겁니다. 쟤네들을 증명할 거예요. 저 5개 전부 다. 천천히 해보죠. 요 정도 증명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단순한 그냥 식의 변형 정도라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이해해 주기를 바랄게요. 알았죠? 그냥 간단한 식의 변형이야. 자, 1번. 저거 1번 증명할게요.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은 간단해요. a 뿔마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라고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꾼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근데 얘 제곱이니까 뭐예요? 0 이상이죠? 얘도 제곱이잖아. 맞지? 0 이상이지?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랬어요? 0 이상이죠. 그래요? 오케이? 그럼 0 이상이라는 말은 얘가 0일 수도 있겠네? 그치? 이게 어떻게 0이 되니 근데? 여기면 맞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일 때는 둘 다 0인 겁니다. 자, 그래서 a랑 b가 0이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등호라고 하죠. 등호 성립 조건으로 이라고 표현을 하고
등호 성립 조건은 A는 B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120페이지 맨 마지막 첫 번째 1번에 그쵸? 등호는 A는 B는 0일 때 성립한다 라고 표현된 이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건 둘 다 0이다 라는 말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저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제곱한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얘죠. 비슷하게. 맞아, 비슷하긴 해요. 그럼 얘는 근데 이게 그냥 나왔어. 이거 교재에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공통수학 원에서. 어디서 나왔어요? 아, 그 뭐였지? 뭐였죠? 아, 2분의 1하고 오, 맞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오늘 잘 생각했습니다. 얘가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럼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그럼 당연히 뭐예요? 0 이상이죠. 근데 말했듯이 그럼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상이라면 0도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지. 그래서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A와 B와 C가 같다는 겁니다. 는 0인 게 아니라 셋이 같기만 하면 0이 돼요. 지금 변형해서 보이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간접 증명법인 대우를 이용한 증명 또는 귀류법 같은 게 아니죠.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B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2하냐? 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까?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예를 들어 볼까요? 1이랑 2를 더했어. 그럼 절대값 1 더하기 절대값 2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인데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2는 얼마야? 뭐 3이죠. 얘가 더 크네. 아, 그러면 같거나 큰 게 맞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0보다 큰 애들끼리 크기를 비교하는 건 제곱끼리 크기를 비교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크기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과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빼겠습니다.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은 완전제 공식에 따라 A제곱 더하기 2AB 절대값이죠? B제곱, B되고요. 얘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의 제곱이랑 똑같다 했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치워지고 얘만 남겠네.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됩니다. 2로 묶을 수 있죠? 야, 근데 아까 전에 봤네. 절대값은 어디 갔냐? 안 썼나?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인 거? 여기 안 쓰여있었나? 자, 근데 절대값은 얘보다 어때요? 항상 이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이상입니다. 자, 뺀 게 0 이상이란 건 애초에 얘가 더 뭐하다? 크다라고 증명할 수 있죠. 자, 그럼 언제 얘는 등호가 성립해요?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얘는? 응? 둘 다 양수일 때 땡? 둘 다 음수거나 양수거나 맞아요. 얘는 절대값 AB랑 AB가 같은 걸 원하잖아. 그치? 절대값 AB가 AB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A와 B의 A 곱하기 B가 0 이상일 때, 다른 말로 A와 B의 부호가 같다. 같거나 0. 둘 중 하나가 0이거나 부호가 같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어서 4번을 증명할 건데 4번에는 좀 중요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평균이죠. 둘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게 평균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루트 ab를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산술 평균이라는 것과 기하 평균이라는 것의 관계가 무조건 산술 평균이 0 이상이다, 아니 더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저걸 증명할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와 루트 ab.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제곱을 합니다. 제곱과 제곱하는 걸 어때요? 빼면 돼요. 그럼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고, 그럼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됩니다. 왜냐면 저거 마지막 거 5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0보다 큰 놈들끼리 비교는 제곱의 비교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제곱끼리 해서 뺐더니 제곱이 됐네? 제곱은 뭐야? 반드시 0 이상이죠? 맞아요. 뺀 게 0 이상이라는 건 애초에 얘가 더 크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4분의 a-b의 제곱이 0이 되려면 뭐야? 그렇죠. a는 b일 때 등호 성립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마지막 애한테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교재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사람 이름입니다. 코시도 사람 이름이고요. 슈바르츠도 사람 이름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사실 저거는 원의 방정식과 직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긴 해요. 원의 방정식과 직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증명은 간단합니다. 저거 둘 그냥 빼면 돼요. 빼면 됩니다. 볼까요? 이거랑 얘를 전개한 거에서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빼겠습니다. 자, 앞에 거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xy 더하기 b제곱 y제곱 해주면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이 지워지면서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by 뭐 순서 상관없죠? 더하기 a제곱 y제곱이 되는데, 얘가 정확하게 bx 마이너스 ay의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뭐야? 당연히 0 이상이겠지. 맞아요. 뺀 게 0 이상이니까 제가 왼쪽 게 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면 원래는 bx는 ay인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나 봐. 왜냐면 뭔가 좀 엇갈려 있는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표현하는 게 a분의 b는 x분의 y, a분의 b는 x분의 y일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a분의 x는 b분의 y 이렇게 해도 괜찮죠. 교재에서는 a분의 x는 b분의 y라고도 돼 있네요.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원과 직선과의 관계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면 3차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을 곱하는 것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g의 제곱의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n개짜리 다 돼요. a제곱부터 뭐 n개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부터 뭐 n개의 제곱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모든 차원에서 다 성립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증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저 왼쪽에 있는 건 일단 안 지우고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47번) 천천히 할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절대부등식 파트. 좋았네. (847번) A, B가 자연수에 대해서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다. 자, 1번에서 뭐라 했냐면 대우를 가져오래요. 대우는 뭐예요? A와 B가 홀수이면 A, B도 홀수이다. 이게 대우입니다. 대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A와 B가 홀수라는 건 A를 2m-1, B를 2n-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과 n은 자연수. 이때 A, B라는 것은 2n-1 곱하기 2n-1로서 4mn 2n-2n 더하기 1이죠. 2로 묶었을 때 2mn -m-n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럼 짝수 더하기 1이죠. 맞아요. 짝수가 아니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대우가 홀수죠.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847번 문제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어서 850번 규律법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마이너스네. 이거에 4연수 해를 가지면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라고 했는데, 규律법을 쓰기 위해 얘가 자연수 해를 가지고 부정을 하면 a와 b가 모두 홀수라고 이야기합시다. 규律법을 쓰기 위해 홀수라고 하자. 자연수해를 n이라고 한다면 n제곱 더하기
an-b는 0이 되죠. 자, 이때 b는 n 곱하기 n 더하기 n인데 만약 자연수야잖아? n이 짝수이면 b는 짝수가 되죠. 그럼 짝수랑 지금 뭔가를 곱하면 짝수잖아, 그치? 그래서 n이 짝수이면 b는 짝수이므로 모순, 즉 n은 홀수가 됩니다. 이때 b는 홀수 곱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인데 잠깐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야? 홀수. 짝수. 그쵸. 이므로 b가 짝수가 돼요. 모순 이 됩니다. 즉 x제곱 더하기 ax-b는 0이 자연수를 가지면 a 또는 b가 짝수입니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까다롭죠. 자, 이어서 854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증명해 달래요.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보여달랍니다.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일단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뭐 해야 돼요? 넘겨서 빼야겠죠. 야, 이게 0보다 크다. 어떻게 보이지? 어떻게 보여요? 쳐다보면 다 알죠. 얘잖아. C가 1인 거죠. 맞아요. 보여요? C가 1이면 딱 쟤잖아. 2분의 1에 a-b의 제곱 b-1의 제곱 1-a의 제곱이 돼서 0 이상이다. 등호는 a는 b는 1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조금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절대값 있는 것이 증명하는 거 아까 전에 제곱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보여줬죠? 그거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해보세요. 이거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에 비해. 산술기압 평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산술기압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가 0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상이다 라고 적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a 플러스 b가
이 루트 AB 이상인 걸 이용해서 설명해요. 이걸 이용해서 많이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술기압 평균은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나머지 하나의 범위를 알 수 있다는 표현으로서 합이 제시되었을 때 곱의 최대를 묻는 문제거나 또는 곱이 제시되었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산술기압 평균은 합이 제시됐을 때 곱의 최대를 묻거나 곱이 제시되었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돼요. 근데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곱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짓을 하냐? 약분 가능한 형태를 제시해요. 그리고 합의 최소를 묻습니다. 이게 이 산술기압 평균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눈 떠. 뭘? 눈 뜨라고. 합을 제시하고 곱의 최대를 묻거나 곱을 제시하고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얘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 알았죠? 잘 봐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못합니다 원래. 알았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의 최소를 구해달라. x는 0보다 크다. 이게 단순히 이게 문제예요. 이거 구하래. 최소가 있나봐.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2분의 1을 대입하자.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야? 2분의 1분의 4분의 5죠. 그래서 2분의 5예요. 1을 대입해봐. 그럼 얼마야? 1분의 2, 2죠. 2를 대입하면 얼마야? 2분의 5죠. 3을 대입해봐. 3분의 10이죠. 2분의 5, 2, 2분의 5, 3분의 10. 얘가 제일 작네, 맞지? 맞아? 얘가 진짜 최소야? 모르겠어요. 그치, 몰라. 우리가 적당한 거 대입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바뀐다고, x에 따라. 근데 누가 최소냐고. 대입으로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분수를 대입할 수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산술기압 평균을 씁니다. 산술기압 평균은 언제 쓸 수 있겠어? 합을 제시하고 곱의 최대를 구하거나 곱을 제시하고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뭐 구하래? 최소. 더하긴 더하기인데 문제가 뭐야? 곱하기 알려준 적 있어? 약분돼? 밑에 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약분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돼요. 맞아요? 즉 나는 얘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상이죠. 맞아요? a 더하기 b는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2 루트 ab 이상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상이야. 근데 x 곱하기 x분의 1은 뭐죠? 약분되죠. 2가 됩니다. 얘는 2 이상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예요? 2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얘가 지금 2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최소값은 2지, 그치? 그럼 이제 문제 뭐야? 그럼 언제 이게 성립하냐?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고. 그래서 이 등호 성립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뭐래? 둘이 같을 때 이때 성립하면 둘이 같다는 건 x제곱이 1인 거라서 x가 1일 때 최소값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산술기압 평균입니다. 반드시 저 두 가지 형태만 제시해요. 곱의 최대를 묻거나 합의 최소를 묻거나. 알았죠? 둘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곱의 최대를 묻는데 합을 제시해주지 않았다면 걔는 산술기압 평균이 아니고, 합의 최소를 묻는데 곱을 제시해주지 않았다면 그건 산술기압 평균이 아닙니다. 근데 단 곱을 제시해주는 대신에 뭐는 가능하다고? 약분 가능한 형태, 이런 형태를 주면 제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산술기압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런 건 구할 수 없다고 뭔가 알려주지 않는 한, 알았죠? 뭔가 알려주지 않는 한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약분가능 형태의 곱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860번으로 넘어갈게요. A, B, C가 0보다 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1 이거의 최소를 구합니다. 자, 아까 말했죠? 저 곱하기잖아. 그치? 곱의 최소를 구하는 게 산술기하야? 아니죠. 산술기하는 곱의 최소 같은 건 구하지 않습니다. 합의 최소만 구해요. 곱의 최대만 구하거나. 어긋났죠? 얘는 산술기하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지. 그치? 산술기하 파트이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 더하기만 남죠. 오케이? 자, 곱해요. 얼마예요? 1. 곱해요. 얼마예요? A분의 B. 맞죠? 쓰지마. 쓰지마. 자, 약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 산술기하 평균 못하는데? 자, 그래서 전개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적으세요. 전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분의 1을 곱해서 1. 그러면 둘이 약분 가능한 형태죠. 둘 곱하면 약분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2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C 이거의 최소를 묻는 문제로 탈바꿈 되고 얘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난 이거의 최소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써주고요. 이건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대로. 그 다음에 얘만 어떻게? 2 루트 B 더하기 C분의 A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C를 곱하면 약분돼서 얼마?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 4가 돼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이 식을 조작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 조작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태생이 그런 걸 어떡하니? 태생이 그런 걸 어떡하니? 이것처럼 식을 변형하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844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지울까요? 다 필요 없다. 잠깐만. 얘는 살려야 되는데. x는 a 더하기 b분의 2, y는 b 더하기 a분의 2가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분의 2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a분의 2의 제곱이겠죠. 맞아요? 이거의 최소를 구하고 뭐 어쩌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하냐? 전개부터 합니다. a제곱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b제곱분의 3 b제곱 a 더하기 4b a분의 4b 더하기 a제곱분의 4. 잠깐만, 이렇게 쓰고 보니까 뭔가 짝꿍이 있을 것 같아. 다시 정리해볼까요? a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 b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 이런 뭐야? 약분 가능해. 약분 가능해. 약분 가능해. 다 약분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
이 둘에 대해서 먼저 사용합니다. 이 루트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4 더하기 여기에 대해서 맞았어요. 이 루트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4b 이 루트 b제곱분의 4 곱하기 b제곱 이러면 약분돼서 2루트 4 2루트 16 2루트 4 16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얘라는 것은 16 이상 즉 최소값은 16이 됩니다. 자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냐면 이 세 개가 따로 있죠? a제곱과 a제곱분의 4가 같고 b분의 4a랑 a분의 4b가 같고 b제곱이랑 b제곱분의 4가 같은 거라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와 b랑 둘 다 루트 2일 때면 세 개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되고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얘를 베타, 얘를 감마, 얘를 알파라고 해서 베타 감마분의 알파는 2분의 16 다른 말로 다 계산하면 8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뭐 어렵긴 합니다. 뭐 상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어려운 거 그러려니 해야죠. 그렇죠? 그냥 원래 산술기하 평균 아이디어가 좀 어려워요. 이게 처음 본인이 혼자 할 때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아마 잘 안 풀릴 겁니다. 잘 안 풀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와서 질문하고 미리 한번 질문해도 좋고 카톡으로 미리 질문해도 좋고 와서 질문해도 좋습니다. 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다 못하긴 해요. 보통 다 못하긴 한다. 자, 869번 볼게요. y는 3분의 ax 더하기 2와 y는 b분의 1x 마이너스 5가 평행한답니다. 이게 평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육에 같다는 거죠. a, b가 3이네. 자, 얘를 알려줬습니다. 뭘 알려준 거야? 곱하기를 알려줬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1, b 더하기 3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이거 뭐 하라는 거냐? 아, 전개를 해보니까 ab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3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ab가 이미 3이라는 게 알려져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3a 더하기 b 더하기 6의 최소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면 돼? 얘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만 산술기하 평균 써준 거죠. 그러면 왜? AB가 3이니까 3AB는 얼마야? 굳이 2 곱하기 루트 9 더하기 6이니까 얼마? 12가 됩니다. 최소값은 12. 간단하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So easy. 그치? 양상 자체는 비슷한 거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려울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873번으로 넘어가죠. 하나, 둘, 셋. 세 문제만 딱 하고 끝냅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후다닥 해야겠네요.
두 문제만 할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위주로 나오는 학교는 한민고처럼 모의고사 위주로 나오는 학교는 보통 안 나옵니다. 코시 슈바르츠는. 근데 다른 일반고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그 학교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거 있는 교과서가 신사고 교과서 쓰는 학교, 상호고, 영석고, 의고 이렇게 세 개는 이제 신사고 교과서라서 이거 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안 나옵니다. 교육과정 바깥이라. 근데 교육과정 바깥이지만 교과서 있다? 그건 보통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말했던 세 학교는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고 싶다 해서 쫓아낸 겁니다. 873번. PA, B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있어서 근데 이 OP의 수직이네.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고 R이 마이너스 B분의 1이에요. 0, 마이너스 B분의 1 여기 있네. 이때 문제 OQR의 넓이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뭐 하라는 거야? 자, 일단 직선부터 구해야겠죠. 여기가 수직이라 했어요. 여기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죠. 즉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통분한 거예요. 자, 이거의 X절편은 A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그쵸? 그래서 Q의 지금 삼각형 OQR의 넓이는 OQ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높이 얼마예요? 여기 높이 B분의 1이죠. 둘을 곱한 값, 즉 2A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며 각각을 약분하면 하트 모양으로 약분하는 거죠. 2B분의 A 2A분의 B가 됩니다.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또 뭐야? 약분되네. 약분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오케이, 산술기 합평균 쓸게요. 2루트 2B분의 A 곱하기 2A분의 B니까 착착착착 계산해주면 2분의 2, 즉 1이라는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보통 학교 시험에 나오는 일반고 기준으로 요 정도면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쉽죠? 쉬운데 이 정도가 세 손가락이다. 좀 어렵다고 느끼면 그 정도니까 세 손가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요 정도면 보통 세 손가락 아니긴 해요. 요런 느낌이면. 878번. 자, 여기까지가 산술기하 평균이었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좀 더 못 쓰긴 해요. 자, 저 형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다른 거 아예 안 건드고요. 878번을 볼게요. 어떻게 써먹는지 보세요. 잠깐만. 얘는 곧바로 쓰는 게 아니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다른 문제를 좀 볼게요. 쓸 수 있는 걸 알려줘야 돼서 874번을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대표 문제 볼게요. 저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줘야 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라고 되어 있습니다.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저기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내가 뭔가를 곱해서 1차식의 제곱 이상인 거지. 맞아? 근데 저 1차식 보면 ax 더하기 by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2x 더하기 3y잖아. 그치? 그럼 2랑 3이 여기 오면 돼요. 여기 2x 더하기 3y죠. 2, 3 이렇게 오면 돼. 얘가 a고 얘가 b야. 이것도 곱하면 얼마야? 13이죠. 13 곱하기 52 이하라는 거야. 2x 더하기 3y의 제곱이. 자, 그럼 뭐야? 이 2x 더하기 3y가 13 곱하기 52에다 루트 취하면 얘가 2 곱하기 13의 제곱이라서 26 이하이고 마이너스 26 이상이다 라는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의 최대값 알파는 26이고요. 그때의 xy 값은 아까 뭐라 했냐면 지워졌네. bx는 ay. 근데 그거를 우리가 a분의 b랑 x분의 y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거랑 이거, 즉 2분의 3이 x분의 y인 겁니다. 그럼 3x는 2y. 근데 이걸로는 x랑 y 못 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52라며 x제곱 더하기 y가 2분의 3x의 제곱이니까 4분의 13x 제곱이 52다. 그래서 x제곱은 16, x가 4, 그에 따라 y는 6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26 더하기 4 더하기 6을 해달라는 거라서 36이 최종적인 답이 돼요. 시간 관계상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다음 수업이 있어서 숙제는 884번까지 다 해오는 건데 지금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잘 안 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질문 받을게요. 알았죠? 그냥 그 식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식 그대로 식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알았죠? 잘 안 돼. 보통 잘 안 되는데 안 되면 와서 질문해도 좋고 미리 한번 질문해도 좋다는 거예요. 알았죠? 잘 안 되는 게 기본이야. 여기 파트는.